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도 물체를 움직이는 힘, 염력. 19세기와 20세기의 유럽은 이 염력의 신비로움과 무서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1846년 프랑스의 전기소녀로 알려진 안젤리크 코틴과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정기적인 무형의 힘을 이용해 원격으로 가구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70년대 프랑스 파리의 에드와르 부게 역시 의자를 염력으로 들어올리는 사진을 찍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1900년대 초 어떤 폴란드의 초능력자가 유리병을 염력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자 영국의 마술사 윌리엄 메리어트가 이 트릭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후뿌뿌뿌에서 온 줄 알았던 초능력자들은 엑스맨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엑스맨이었다는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게 되었죠. 이제는 공상과학 영화 속의 대표적인 초능력으로 표현되는 염력. 그렇다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염력과 비슷한 힘을 얻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손을 대지 않고도 벌레를 띄우고 물체를 공중에서 움직이는 그 기술, 초음파 공중부양 기술의 세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멀리서라는 의미의 텔레와 움직인다라는 의미의 키네시스를 결합한 텔레키네시스 혹은 염동력. 유승룡은 이를 이용해 라이터를 띄웠고 네오는 종아를 공중에 띄웠으며 진 그레이는 엑스맨을 2번이나 종결시켰습니다. 1988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는 이런 초현실적인 현상들에 대해 130년 동안 이어진 과학적인 연구 기록들을 분석함으로써 초감각적인 지각이나 텔레파시, 정신을 기반으로 한 염력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지어 이 문제를 종결시켰습니다. 우주과학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 그리고 과학자들이 사랑한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 역시도 염력을 유사과학과 미신의 영역이라 강조하기도 했죠. 사실 이제는 과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만으로 물체를 손대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사랑해 라는 말을 알아듣는 것만큼이나 과학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나 마음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체를 공중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즉 과학적인 텔레키네시스는 어떨까요? 때마침 유사과학과 유사한 과학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공중부양 기술들을 개발해왔습니다. 서로 밀어내고 당기는 자성을 이용한 자기부상 기술이나 저온에서 공중부양을 하는 초전도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공중부양 기술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띄우는 물체가 충분한 자성을 갖고 있거나 초전도체여야만 한다라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성질과 관련 없이 원격으로 힘을 전달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문득 원격으로 힘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무술이 떠오릅니다. 바로 장풍! 손바닥으로 공기를 밀어 바람을 일으키는 이 전설 속의 이야기는 공기의 압력 변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를 모으는 척 괜히 볼을 몇 번 쓰다듬었다가 손등으로 공기를 밀어내면 밀려난 공기들이 그대로 퍼지어 세워놓은 종이를 쓰러뜨리기도 하죠. 물론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 이러한 바람을 잘 이용하면 드라이기로 탁구공을 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람을 일으켜 공중부양을 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바람을 불지 않아도 물체를 공중에 띄우는 기술. 만약 바람을 일으키는 대신 우리의 바람대로 물체 주변에 높은 압력의 공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 물체를 공기로 붙잡아버리는 바람에 바람 없이도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뭔 개소리야. 바람을 일으키지 않고도 공기의 압력을 바꾸고 더 나아가 정말 물체를 붙잡을 만큼 앞뒤로 높은 압력의 공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니 본질적으로 높은 압력과 낮은 압력이 공간적으로 교차되는 공기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높고 낮은 압력이 교차된다. 높낮이가 교차된다. 높낮이가 교차된다. 높낮이가 교차된다. 그렇습니다. 파동은 높낮이가 주기적으로 교차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소리 역시 공기의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파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다른 말로 음의 파동, 즉 음파라고 합니다. 음의 파동. 그것은 공기의 주기적인 압력 변화로 만들어집니다. 높은 도는 공기 압력의 빠른 변화, 낮은 도는 공기 압력의 느린 변화로 우리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우리는 성대에서의 떨림을 조절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일찍이 알아봤던 독일의 과학자 아우구스트 쿤트는 1866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쿤트관이라는 실험 장비를 개발합니다. 소리가 공기의 주기적인 압력 변화로 이루어진 파동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였죠. 그는 이를 통해 소리의 속도를 파악하고자 실험 장치를 개발했지만 이 안에서 소리라는 파동이 만든 공명은 우리로 하여금 강한 공기의 주기적인 압력 변화를 만들며 가루들이 압력이 낮은 영역으로 쏠려 올라가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1934년 칼 빅스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최초로 소리를 통한 액체의 공중부양 실험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알코올 방울이 중력을 무시하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쳐다볼 수 있었죠. 자석도 초전도체도 아닌 그저 액체 한 방울이 말입니다. 1975년 미국의 과학자 위마크는 우주 실험을 위한 음향 공중부양 장치를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중력을 거슬러 액체와 고체를 공중부양시킬 수 있는 이 장치를 이용해 우주와 비슷한 수준의 미세중력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 상태에서 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벽면에 대한 오염 없이 물질이 액체가 되거나 고체가 되는 과정을 실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로 물체를 공중에 띄운다. 정말 초능력처럼 보이는 이 과학은 스피커와 그 스피커로부터 나온 음파를 반사하는 반사판의 정교한 구성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음파의 반파장에 대한 배수만큼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한다면 진행파동과 반사파동의 중첩을 통해 음파가 진행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크게 변화하는 파동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곧 제자리에 유지되는 공기의 강한 압력 차이를 형성시켜 물체가 어떤 것이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크기라면 대부분 공중에 들어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신비한 매력에 푹 빠진 과학자들은 이제 더 무겁고 더 큰 물체를 들어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곧이어 과학자들은 1cm 지름의 철공조차도 소리를 이용해 자유롭게 공중에 띄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과학자 시에와 웨이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높은 음의 주파수보다 높은 초음파를 이용해 이러한 공중부양 장치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했으며 이를 통해 고밀도의 텅스텐 공을 띄우는데도 성공합니다. 야, 이 정도면 곤충도 띄우겠는데? 하던 과학자들은 개미와 무당벌레도 공중에 띄웁니다. 자, 과학적으로 소리를 이용해 공중에 물체를 띄우는 기술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파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공중부양한 물체를 공중에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13년 유명 저널 중 하나인 PNAS에서는 초음파 공중부양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가 올라옵니다. 바로 초음파로 띄운 여러 개의 액체 방울들을 공중에서 움직여 혼합시키는 장치에 대한 연구였죠. 이 연구는 뒤이어 일본의 연구진들이 이어봤습니다. 2014년 일본 도쿄대에서는 내면으로 둘러싸인 초음파 스피커를 이용해 공중에서 3차원으로 폴리스텐 공들을 조종하는 시연에 성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점점 공상과학에서 볼 법한 비주얼이 현실 세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소리를 이용한 공중부양 연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2015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과 서섹스 대학의 연구진들은 반사판과 스피커 사이에 갇혀있는 공중부양의 한계를 깨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은 손바닥만한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해 그 위에 물체를 띄우고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소닉 트랙터 빔이라고 불리우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 기술에서 반사판을 제거하고 40kHz로 동작하는 64개의 단일 스피커 어레이만을 써서 물체를 3차원으로 움직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스피커들 각각이 만들어낸 음파의 개별적인 위상 특성을 조종함으로써 영국의 연구진들은 공기 중에 물체를 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회전시키거나 움직일 수 있는 초음파 공중부양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이후 신이 난 영국 서섹스 대학의 인터랙트 연구실은 2018년 음향 메타물질과 256개 스피커의 대형 어레이를 결합하여 장애물 주변으로 소리를 구부리고 이를 통해 물체를 레고 피규어 위에서 공중부양하고 조종하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뒤이어 브리스톨 대학 연구실은 256개의 스피커로 이루어진 2개의 어레이를 이용해 25개의 폴리스티렌 공들을 공중부양시키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초음파 공중부양 소자를 발표합니다. 여러 개의 음파 트랩들을 만들고 독립적으로 조종하는 능력이 현실이 되면서 어느새 염력이라는 유사과학과 유사한 과학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염력을 쓰는 히어로들은 영화에서의 리얼리티를 추가하기 위해 그의 손이 초음파를 일으키는 엄청난 수전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중부양 장치를 이용해 지상에서도 우주의 미세중력 조건을 실험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도 실험에서 샘플을 위치시키는 용도로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겠지요. 또한 인체 내의 작은 약들을 정확한 곳에 보내기 위해 우리는 손을 대지 않고도 초음파 공중부양 장치를 이용해 자유롭게 약들을 옮기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이 작은 공들을 움직인다.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나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던 2018년 1월 미국의 브리검령 대학에서는 공중에 작은 알갱이를 띄워서 빛을 쏴주며 그 산란된 빛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싸이월드에 한 번씩은 올려봤을 이런 불꽃놀이 그림처럼 말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의 눈이 빛을 감지하는 능력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서 빛을 마구 흔들면 잔상이란 것이 남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정신없는 글씨 역시도 느리게 보면 많은 줄들의 잔상이었다는 사실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 기술은 공중에 미세먼지만한 알갱이를 띄움으로써 손가락 위에서도 홀로그램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음파로 물체를 공중부양하는 기술을 개발한 서섹스 대학의 연구진들 역시 이 연구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음파 공중부양 장치를 이용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개발합니다. 단순히 영상만이 아니라 소리를 이용한 공중부양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소리까지 낼 수 있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것이죠. 또한 카메라의 긴 노출을 통해 3차원 지구본을 공중에 표현하는 것에도 성공합니다. 이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소리를 내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라는 아이디어를 더욱 확장하여 정말로 말하는 홀로그램 헤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프레디 머큐리가 공중에 등장하여 직접 노래를 하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탄생할지도 모를 일이죠. 공상과학에서의 상상력과 더불어 소리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과 발견들이 발전해 탄생시킨 음파 공중부양 기술. 이제 이 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공상과학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러한 공중부양 및 공중조종 기술이 얼마나 더 큰 물체를 그리고 얼마나 더 무거운 물체를 움직여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음파의 파장이 가지는 한계와 그 강도의 한계는 어쩌면 이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의 시작이 그랬듯 우리는 매번 순간순간의 벽을 마주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길을 찾아내왔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민간 우주 비행의 시대를 열었으며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겼고 보이저 1호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에서는 얼마나 작은 창백한 푸른 점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크기는 마치 우리 눈앞에
눈앞에 이 작은 폴리스티렌 공보다도 작아 보이는 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안될과학의 채널을 보고 있는 수십만의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실현하지 못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의 과학자들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긴급과학을 보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상상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염력보다 더 짜릿한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